오늘은 저작권 요율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정청래 의원실에서 대중음악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셨죠. 핵심 주제는 저작권 요율 분배에 있어서 가수들의 몫이 현저히 적다라는 얘기였죠. 자, 이 공청회에서 저도 음반 제작자의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작사, 작곡가인 저작권자, 가수 세션들로 일컬어지는 실현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들의 요율 관련한 팩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대한가수협회가 가수에 대한 불공정한 음악 저작권료 분배율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공청회 주제자 목적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나오죠. 전체 음원 전송 사용료 중 실현자가 받는 비율이 6.25%인 반면 가수는 3.25%로 작사가 작곡가 10.5%, 음반 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 사업자 35%와 비교해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짚었다. 지난 10년간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근거로 주장되어 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봐도 음반 제작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가수들은 너무 적게 가져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돈은 누가 벌고 재주는 곰이 부른다는 말이 떠오르죠. 이것만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원 신탁단체 징수 규정을 보면 여기 말한 저작권 배분율로 분배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반 제작업이란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음반 기획, 마케팅, 매니지먼트 능력을 보유한 기획사와 연예인으로서 자질을 가진 가수가 전속 계약에 근거하여 양측이 사업 투자를 해 수익이 나면 수익 배분율대로 나눠 갖고 손해가 나면 모두가 망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 작사, 작곡, 세션, 뮤직비디오, 아트웍 등은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죠. 그러기에 기획사와 가수는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거의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몇몇 가수들 인터뷰에 데뷔 후 3년이 지나서 첫 정산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가수들은 기획사가 고용한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재능이란 투자를 한 기획사의 동업자이자 개인 사업자인 거죠. 반면에 작사, 작곡가 또는 세션은 어떨까요? 그들은 한 가수의 곡만 만들거나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곡비나 세션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모두 기획사와 전속 가수가 선부담하는 것이죠. 2018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 2항에 보면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수수료, 저작권료, 실현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기획업자와 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 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 비율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음반 제작자의 분배율 48.25에서 52.5%는 온전히 음반 제작자의 몫이 아니며 전속 계약에 의거 일정한 비율로 음반 제작자와 가수가 나누게 되는 거죠. 보통 업계가 통상적으로 음반 제작사와 가수가 6대4로 나누고 있죠. 결국 가수는 실현권에 근거해 실현권료를 받아가는 것과 동시에 음반 제작자의 몫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게 되므로 실제 수익은 실현자 분배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음반 제작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이중 지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로 가수 선배님들의 경우 당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투명한 전속 계약에 의거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디지털 음원 유통이 없었던 시대에 이와 관련된 양자간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금은 고작 3% 남짓 정산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실질적인 저작권 분배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송 음원 수익 실제 사례라는 표를 보시고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하나가 판매가 되면 총 4개의 관련자들이 서로 저작권료나 비용을 나누게 되죠. 이제 저작권자, 실현권자, 음반 제작자,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가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가온 차트 월간 탑 100위를 기록하게 되면 평균 매출이 보통 한 4,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작권자, 실현권자,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가 각각 10.5%, 6.25%, 48.25%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 금액을 보시면 이 4,500만 원 중에 약 10.5%를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금액이 있고 실현권자도 가져가고 음반 제작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각 저작권자는 콤카나 함무제약 같은 신탁단체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떼게 되는 거고, 실현권자도 음실현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는 대리중개업자라는 걸 통해서 이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까지 공제한 예시 금액들을 보면 평균 매출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작권자는 실 420여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실현권자는 250여만 원, 그리고 음반 제작자는 1,800여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음반 제작자가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가수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실현이라고 하고 있는 가수가 부실현하고 있는 세션 코러스와 실현권료를 또 나누게 됩니다. 6대 4 정도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실현을 하고 있는 가수는 이제 한 150여만 원 정도를 정산받게 되고, 세션이나 코러스는 1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율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자가 받고 있는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온전히 음반 제작자가 모두 가는 게 아니라 전속계약에 의거돼서 가수랑 순제작자의 수익 비율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얘는 제작자와 가수의 수익 쉐어 비율을 6대 4라고 가정해서 보면, 가수는 여기서 한 730여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순 제작자는 1,1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수하고 순 제작자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의미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사 작곡에 필요한 어떤 편곡비, 그 다음에 세션이나 코러스를 불렀을 때 오는 이런 세션비를 사전에 이 제작자들이 모두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 수익이 아니라 사전에 먼저 곡비와 세션비를 포함해서 보통 한 150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한다면 300에서 많게는 5억까지 요즘에 들어가서 이제 제작비를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코딩비는 따로 곡당 15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와 제작자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기투자한 금액 때문에 가온 차트 월간 탑백을 하더라도 수익을 전혀 못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표를 보면서 자세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가온 차트 월간 탑 100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뭐 나눌 게 있는 것이죠. 근데 200이 이하만 가더라도 사실 요율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도 의미가 없어요. 워낙 작은 금액들이 정산되어지니까. 그래서 음반 제작자나 실현권자나 저작권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음악의 작사, 작곡자, 가수 세션, 그리고 음반 제작자들은 공동 웅면체다. 그 안에 저작권료 배분율에 대해 각 분야별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음악 산업이라는 것이 흥행산업이기에 흥행에 성공하면 모든 권리권자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흥행에 실패하면 모두 다 쪽박을 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권리자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곡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거죠. 열악한 생활고를 토로하는 가수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음반 제작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과거에 대중음악계가 산업화되지 않고 가수들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당시 활동했던 저희 선배님들은 불공정하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시장의 룰을 바꾸는 방법보다 실질적으로 선배 가수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산업진흥체계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가수 배우로서 올타임 레전드인 임창정 씨와 현재 최고의 K-팝 작곡가인 블랙 아이드 필스 라도가 음반 제작자로서 도전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음반 제작자가 산업에서 그렇게 우월하고 이익을 선점하는 주체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죠. 뭐 정말 큰 회사들은 막 진짜 막 4억, 5억 이렇게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상 제작도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저는 곡비는 없어요. 네, 곡비는 없죠. 저희가 쓰니까. 분들에게 한번 좀 뭐 한 말씀 좀. 어디? 네. 아, 거기요? 안녕하세요. 제작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이 좋은 후배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 사업에 이바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치. 딱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이돌 만들고 후배들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기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